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신입학 전형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정시 전형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앞선 동영상들에서는 전반적인 주요 내용과 그 다음에 변경사항 그리고 수시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남은 이 시간에는 정시 전형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서 뭐 변화나 또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미리 좀 앞서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 전형상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지정 영역에 있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자유롭게 계열하고 상관없이 확통, 미적, 기하 중 자유롭게 택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모두 발언에서 좀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주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면 자, 이제 이 고려대학교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담임 모집을 합니다.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 자, 뭐 대부분의 이제 거의 모든 대학들이 정시 전형 자체가 수능 위주 전형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수능의 반영 비율이나 그다음에 반영 과목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민감하게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정시 전형 역시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형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연계열, 지금 여기 뭐 자연계열, 인문, 체능, 뭐 예능,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국어, 수학, 탐구,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큰 변화는 그렇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지금 수능 같은, 그 수학 같은 경우에, 2025학년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됐죠. 자, 그래서 어떤 계열을 선택을 하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 1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2024학년도하고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지원 시에는 기하나 미적 같은 경우 기하나 미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폐지가 됐다. 그래서 최소한 수학 영역에 있어서 지정 과목은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 이 밑에 이렇게 지금 주황색 박스 칸으로 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제한이 없었으니까 문제는 아닌데 그런데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가정교육과와 간호대학을 제외한 전체 모집 단위는 반드시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자연계열이지만 가정교육이나 간호대학 포함해서 인문 그다음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과탐을 선택하든 사탐을 선택하든 전혀 상관은 없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계열의 상당수는 여전히 과학탐구 과목을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이해 좀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까지도 조금 자연계열에서 탐구 영역에서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라면 통합형 교육과정에 조금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은 좀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당장은 과학탐구를 지금 이제 지정해 놓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일단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뭐 추후에 변화가 나타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이 부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탐구 영역 같은 경우 한번 좀 주의사항을 보면, 자, 탐구 영역 안에서는 별도의 지정 과목이 없으며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된다. 뭐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탐구 영역 2개 과목이 동일 분야 1 플러스 2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플러스 2 또는 1 또는 2 이런 조합이 나오는 거는 사탐은 없고 과탐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물리원과 생명과학원은 인정하고 화학원, 화학투는 인정하지 않는다. 원, 투인데 왜? 동일 분야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 과목을 뭐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화학 1 플러스 뭐 생명
투나 또는 뭐 물리 투나 또는 지학 투나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회탐구 응시자들 같은 경우에 제2외국어를 응시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서울대를 염두에 두고 응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2외국어나 한문 영역으로는 탐구 과목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 지원자는 수능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이버 국방학과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 우선 수능 수학 영역에서 반드시 1등급이 나오든지 아니면 과학 탐구 영역 두 과목 모두 1등급이 나오든지 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상위 한 과목을 이제 추산을 해서 4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든지 어쨌든 이 3개를 다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이 중 하나를 이 중에 한 가지의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환산 점수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능 관영 점수 뭐 산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읽어보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반영 비율, 그러니까 영역별로 반영 비중이 몇 %가 되는지 그 부분들 제시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계산을 이제 지레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하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 등급별로 어떻게 이제 점수가 적용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감점을 적용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일 경우에는 뭐 감점이 없는데 2등급은 3점. 3점이니까 조금 폭이 좀 넓은 편이죠. 그리고 2에서 3등급도 3점. 그리고 3점, 3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3점씩, 마이너스 3점씩 감점을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한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가점인데, 뭐, 다른 상위권 대학들하고 마찬가지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그냥 만점 처리를 해줍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수점 0.2점씩 지금 감점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그냥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영하겠다. 뭐 추후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면 확정 모집 요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뭐 부정적인 내용일 테니까 절대로 학교폭력 가해에 관련된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유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세부 전형 쪽으로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세부 전형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뭐 수시 전형보다는 조금 단순해서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선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수능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1120명을 모집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집 시기는 가군에서 단일 모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지원 자격 관련된 부분이 조금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다른 뭐 이제 모집 단위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우리 이제 수능 관련된 부분 살펴볼 때 조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된다. 그 내용들이 여기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요 부분들은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정도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요소 및 이제 반영 비율을 보면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수능 중심 전형입니다. 수능 중심 전형인데 뭐 체육교육과나 디자인 조형학부와 같은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 비중이 30%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 같은 경우에는 80%, 그다음에 수능 80에 기타 20%. 기타 조금 내용 이제 앞선 동영상들 보신 분들은 좀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시겠죠. 앞서서도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신원조회, 인성, 신체검사, 체력검정, 군 면접,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수능 100%로 평가를 하되 의과대학은 인적성 면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뭐 배점은 없지만 참고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거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전형 요소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 및 점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능 반영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반영 비중을 보면 우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0점, 수학 240점, 그 다음에 과학 200점 해서 총 640점 만점으로, 국수탕 같은 경우 64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근데 이거는 뭐 환산 점수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중이 누가 제일 높냐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수학 반영 비중이 가장 높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자연계열이. 가정교육과 간호대학을 제외하면요. 자, 그러면 자연계열이지만 가정교육과나 간호대학 그리고 인문계 전체 모집 단위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배점이 들어가냐면 국어 200, 그 다음에 수학도 200, 탐구가 160.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중이 높기는 한데 자연계열, 그러니까 간호대학과 가정교육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체보다는 수학 반영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 자연계열하고 비교했을 때 수학 반영 비중이 낮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계열 안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은 여전히 중요한 과목이다. 상대적으로 탐구 반영 비중이 조금 낮다. 이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다. 다만 실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번외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능 반영 영역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교과 우수 전형입니다. 전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그 정시 전형하고 좀 일면 유사한 면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능 그러니까 정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100%가 아니라 네. 여기 밑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수능 100%가 아니라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 20%를 합산해서 그래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도 따로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뭐 수능 60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평가 뭐 예를 들어서 40 또는 뭐 80에 20 이렇게 반영하는 게 있는데 단지 이제 그 서울대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학생부 교과 영역이 평가 영역이 서울대와 같이 정성평가의 영역이 아니라 요거는 정량평가의 영역입니다. 정량평가. 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정량평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려대 수시 학교 추천이라고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보셨죠? 그래서 요 학교 추천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요렇게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20%의 비중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신 성적의 여하에 따라서 또 합격의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신경 쓰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어쨌든 정시 반영 비중을 한 40%까지 확대를 해라 라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 확대는 했지만 정부의 방침대로 확대는 했지만 학생들을 단순히 선발을 할 때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학교에서 했던 역량들 학업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표현이나 의지 정도로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100이 아니라 수능 80에 학생부 교과 20%다. 요렇게 합산해서 계산한다라는 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능 반영 및 점수, 즉 반영 비중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일반 전형하고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중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중에서도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그 다음에 인문 전체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국어 반영 비중이 동일했다. 상대적으로 탐구 반영 비중이 좀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반영 점수 산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산출 방법이 학교 추천 전형, 수시 전형이었죠.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점수 산출 방법과 동일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그 내용들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 우수 전형도 조금 정리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사회 배려 전형, 특수 교육 전형, 그다음에 특성화고 전형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이 전형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원 자격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형 명칭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학생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또 사회배려 전형의 지원 자격 해당되는지 특수교육, 그 다음에 특성화고 전형 각각의 지원 자격 요건들이 좀 있으니까 이 요건들을 살펴보시고 이 요건에 해당되면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시기는 동일하게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보면 수능, 그러니까 여기 예체능을 제외하면 앞선 이제 반영 비율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이고 이것도 정시 전형이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고 체교과나 디자인 조형학부만 실기 반영 비율이 좀 있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영 비중, 영역별,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을 놓고 봐도 이제 조금 익숙하시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드렸던 일반 전형이나 교과 우수 전형과 동일하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중이 높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인문 전체는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탐구 반영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드리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 전형과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반영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이라고 해도 국어, 수학, 탐구 반영 비중이 모두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자연교육 제 계열에서 이제 앞서서 조금 차별화가 되었었던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그리고 인문 전체는 다 반영 비중이 1대 1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중이 아무래도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이제 그 전형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앞선 농어촌 전형이나 사회배려 전형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니까 요 부분은 또 다른 평가 기준의 잣대로 한번 지원 요건 또는 이제 지원 전략을 잘 세워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재외국민 전형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이것으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2025학년도 고려대는 그 전형별로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좀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의 어떤 그 스펙트럼이 논술 전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좀 더 스펙트럼들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이제 고려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 전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